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뭐 국회의사당인데 그 앞에 물고기 한 마리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메기죠, 메기. 메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대체 메기가 왜 등장했는지 자세히 보면 보이실 겁니다. 한대행 추경 조속한 의결을 출마 언급 없이 국정 책임자 부각했다라는 거죠. 어제 추경 시정연설차 한덕수 대행 국회로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궁금해하던 그 질문,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 질문 답하진 않고 이 얘기만 하고 갔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제1회 추가 경정 자리에 앉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권한대 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투벅투벅 걸어서 나갔다라는 거죠. 출마의 언급은 없이 국정 책임자가 납니다. 라는 것만 명확하게 인상을 좀 심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한덕수 대행은 아직 고민 중인 걸까요? 마음은 섰지만 발표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걸까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한덕수 대행의 마음속에 거의 70% 이상은 출마 네.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울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오랫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자 질문에 저 출마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출마 쪽에 기울긴 기울었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죠. 국민의힘의 이제 그 경선이 5월 3일 날 최종 확정이 되죠. 과반이 없을 경우에. 네. 그때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이 공직 이제 사퇴 시한이에요.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구 여권의 분위기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에서 부정적이던 후보들도 바뀌었어요. 지금 스탠스 자체가.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바뀌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구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덕수 대행에게 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조사도 그런 게 나온 게 몇 개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의 상수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승리할 수 없다면 다른 정치인 같으면 대선에서 낙마하더라도 말이죠. 낙선되더라도 차기가 있고 또 당권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뭘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공직자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닌가. 승리의 가능성 이런 것들. 지난번에 이왕희 법제처장 이런 문제 지명한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어색하게 보였거든요. 결국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청이 인용이 됐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본인은 마음은 기울어져 있으나 저는 최종적으로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전혀 출마 쪽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분의 생각이 출마 쪽으로 결정을 내릴까? 네. 저는 그쪽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 지금 마음이 한 70%까지 지금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출마 쪽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다시 이쪽으로 불출마로 결론 내리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건 윤영걸 대표님 짧게 윤 대표님 생각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한 90% 이상 네. 굳힌 거 아니냐. 출마로 굳혔다. 출마를 굳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국회에서도 출마 명분을 더 높여줬잖아요. 우리나라가 개헌해야 될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해야 되지만 어제 보면은 난장판 조폭 국회 그거 어제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어제 한덕수 대행이 시정연설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기다가 할 일 안 할 일을 가려서 하라 공개했는데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국회의장이 할 일 안 할 일을 가려서 해야죠. 국회 어른으로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렇게 민주당과 한편이 돼서 저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어제 매국 협상 중단하라고 또 피켓 들었죠, 야당 네. 의원이. 관세 협상이 매국 협상입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은 1% 관세 올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뭐 내란대행 사퇴하라? 어떻게 내란대행이 돼요? 한덕수 총리가. 예, 개헌 반대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자꾸 높여줬다. 다만 이제 문제는 국민 여론이 받쳐주냐 이거죠. 지금 한덕수 대행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걸 거예요. 자기라도 나오는 게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를 압도하면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손들을 텐데 지금 다른 국민의힘 후보가 도토리라면은 한덕수 후보는 지금 상수리 정도밖에 안 돼요. 아하. 도토리나 상수리나 뭐 네. 똑같은 도토리인데 조금 더 크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덕수 후보가 내가 나가서 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주춤주춤 하는 건데 저는 뭐 어차피 한 달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 여권에서 굉장한 또 압력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개헌을 공약으로 해서 내가 대통령 5년 채울 생각 없다. 개헌해서 우리나라 싹 87년 체제 싹 바꾸는 조건으로 네. 잠깐 2,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공약으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저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한 90%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따로 어디 들으신 것 같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출마 가능성 90% 다음 주 중반 개헌을 고리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이 나가서 좀 고생해서 이 가능성이 있으면 좀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다만 고민의 50%의 고민 지점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도토리, 나는 상수리, 도토리나 상수리나 그게 지금 고민의 포인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왔죠.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한덕수 대행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선적한 의원의 어려운 과거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할 일과 안 할 일을 좀 구분하십시오. 라고 한대행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최찬일 교수님, 한대행이 어제 우원식 의장한테 혼난 거죠. 그렇죠. 할 일 안 할 일 좀 가려서 하세요라고 지금 혼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네. 뭐 상당히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이 굳이 한덕수 대행에게 저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지적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구야당의 어떤 편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다 한덕수 대행의 최근의 행보는 뭐 대선 주자로서 행보로 해석될 게 대단히 많아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을 최대한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본인 스스로가 한대행 스스로가 대선에 자꾸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어색한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통상에 대한 협상도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알래스카 그 LNG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마음이 좀 거기가 있으니까 대행으로서 이 지금 선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좀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단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행께서는 좀 가려서 하십시오. 근데 대단히 정치적 발언이었죠. 그런 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긴 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딱히 또 우 의장이 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지금 다 결국 같이 이 맞물린 얘기들일 텐데 그런데 국민일보 1면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일보 1면 오늘 여론조사가 같이 실렸죠. 이재명, 한덕수 국힘 누구와 양자 대결해도
과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은 이재명 후보고요. 빨간색은 각각의 이 후보들을 각각의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여기는 한덕수 대행을 넣어서 양자 대결로 돌려봤는데 양자로 돌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52에서 많게는 56까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사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나오면 한 대행이랑 단일화를 한다라고 해도 양자로 했을 때 결국은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특히 계엄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아직도 극복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좀 빠져줘야 되는데 뭐 3년 안에 5년 안에 마찬가지다. 나는 실제 이겼다. 이러니까 윤 대통령 입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실 당내 경선도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고 새로 나올 게 없어요. 뭐 공약 정도 몇 개 나올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부터 막 용소슴 꿈틀림을 하는 게 많죠. 지금 2차 경선 결과 나오죠. 네. 아마 과반수 넘는 사람이 안 나올 겁니다. 4명이니까. 그러면 또 5월 3일 날 또 3차 경선 또 하거든요. 네. 계속 이슈몰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하면 또 단일화가 또 나오니까 저는 계속 이 이슈를 몰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역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탄핵 이후지만은 보수가 합치면은 그 안철수 후보나 그때 홍준표 후보가 합치면은 네. 문재인 후보 득표율을 그때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9일 남았어요. 상당히 저는 변수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결정이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이에요. 어쨌거나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결정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정도의 지금 이 경선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뭔가 계속 이벤트가 있고 그런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지금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계속 좀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진영 정치로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네. 막상 이제 양쪽 후보들이 결정되면 물론 다른 정당도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51대 49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이번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7대 대선의 경우가 이명박 후보와 네.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가 넘었어요. 표 차이가.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63%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번에는 투표는 높을 것 같은데 지금 51대 49로 안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할 때 확장성은 적으나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이 되니까 저 조사에서 50%가 넘잖아요. 이제 서서히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느냐?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예요. 윤 대표님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마쿠 정치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비추고 있고 후보들은 또 안철수나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어쨌든 윤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못하고 있고 당이 결별을 못해요 일단. 당이 정확히 저려는 선언해야 돼요. 선언하고 잘못됐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해볼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좀 봐요. 그런 기본 태도 내에서 뭔가를 해나가고 미래 비전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어제 보십시오. 그 토론회. 계속 탄핵을 지금 반대한 걸 가지고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변수가 있긴 있어요. 네. 그 변수가 제가 볼 때 이 완전히 대선판을 엎을 정도의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 대행과의 단일화 이건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자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저는 그래서 점점 더 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에 나는 좀 반대세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좀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지지를 얻으면 얻었지. 국민의힘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격차는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네. 투표함은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여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